바닷속에 폭탄을 설치하며 봉쇄를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례 없는 공격을 받게 될 거라며 경고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미 CNN과 CBS 방송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소형 선박을 동원해 최근 며칠간 기뢰 수십 개가량을 설치한 정황이 미 정보 당국에 포착된 겁니다. 이란은 최소 2,000개, 최대 6,000개 정도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곳. 기뢰 때문에 바닷길이 막히면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기뢰를 즉각 제거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군사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기뢰 부설 선박 16척을 타격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대대적인 공격을 예고하며 적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해군 전력의 무력화와 핵무기 보유의 영구적 차단을 이번 전쟁의 목표로 제시해왔습니다. 종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전과를 달성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 석유시설 공습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할 때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이란 전쟁에 대해 최고 사령관, 즉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명시적인 항복선언을 종전의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결 의지를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적인 목표가 이란의 미사일 능력 파괴와 해군의 무력화, 그리고 핵무기 보유 영구적 차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en they no longer pose a credible and direct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ur allies.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개발이 탄도미사일 전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뒷받침할 행동이 없다면 공허한 위협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확전을 우려해 이스라엘의 이란 내 석유와 에너지 시설을 추가로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방송은 미국이 이 같은 내용을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와 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 시설 타격을 이란이 먼저 걸프 지역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가 급등이 불러올 경제 충격을 막고 나아가 전후 석유 부문 결집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전쟁으로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140명 정도의 미군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합니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은 영공 폐쇄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등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피하는 한국인의 귀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400건 넘게 진행된 것으로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나타났습니다. 하청노조 107곳 중 357곳이 민주노총 소속이었고, 공속노조 하청 36곳이 원청 16곳을 상대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계속 공습을 주고받으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측 선박들을 격침하기도 했는데요. 네, 중동 현장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수현 특파원, 이스라엘과 인접한 곳에 나가 있죠. 네, 저는 요르단 암만에 와 있습니다. 네, 이번엔 김다영 특파원, 이번 사태로 위급해진 세계 원유에 동맹이 나가 있죠.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조수현 특파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또다시 강력한 공습을 퍼부었다고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중동 각국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카타르 도하에서 큰 폭발음이 들린 뒤 카타르 정부는 안보 위협 수준이 매우 높다며 국민에게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남서부 지역 유전으로 향하던 드론 7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내 미군 시설도 연일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새벽 쿠웨이트 아리크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밤사이 이란이 이스라엘에도 공격을 재개하면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의 주거 지역을 공격했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앞서 이란 측의 움직임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어제 가장 격렬한 공습을 경고한 뒤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을 집중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군사학교 내 무기 연구개발 단지를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테헤란 주민은 지난 밤사이에 이루어진 공습이 개전 이후 가장 심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뒤 이스라엘은 오늘 이란과 레바논에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베이루트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를 타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레바논 남부는 이란을 지지하는 헤즈볼라의 거점이어서 이 일대와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12일째 이어지면서 제가 와 있는 이곳 암만에서도 공습 경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했지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입장을 보면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네, 먼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정권을 무력화하겠다는 목표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일 더 강력한 추가 공세를 예고하면서 이란을 압박하는 동시에 정권의 몰락 여부는 이란 국민 의지에 달렸다며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휴전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하더라도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휴전 협상 중재를 제안한 모든 국가의 제안을 거부한 상태지만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에 몇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공격 재개 금지 보장, 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 관련 상황도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김다영 기자, 미국의 이란의 기뢰 설치 움직임을 포착해서 상제 대응 나섰다고요? 네, 미군은 기뢰 설치용 선박 16척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SNS에 여러 배가 발사체를 맞아서 폭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더 좁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여기만 막으면 세계 에너지 흐름을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제 경제를 인질로 삼겠다는 전략인데 미국은 이에 대응해 군함을 이용한 유조선 호송 작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실제 호위 작전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다가 사실 무근이라고 정정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나기도 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선택지로 남아있다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그곳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 선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모두 안전한 곳에 정박해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선박 26척이고요. 선원은 18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한 달치 이상의 필수품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가까운 항구로 가서 보급받을 수 있도록 주변국에 조치도 되어 있습니다. 아직 파선하겠다는 승무원은 없지만 정부는 원할 경우 귀국을 위한 최적의 경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우리 선원들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도 열립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현, 김나영 특파원 연결해 중동 현지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이스라엘 인근 레바논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으로 이미 500명이 숨지고 6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한낮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향해 공습을 가한 겁니다. 밤낮 없이 계속된 폭격으로 도심 곳곳은 이미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500명이 넘게 숨졌고 6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가 심각합니다. Among those injured and also killed, 20% of the casualties are children, which is significant as compared to the previous conflict. 이스라엘은 전투를 멈추자는 레바논의 휴전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유지군을 향해서도 미사일을 날렸고 민간인을 돕던 가톨릭 신부도 이스라엘 탱크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이란 전쟁을 빌미로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שחיזבאללה קורא אותם למלחמה לא להם רק בגלל מותו של אותו מרצח המונים.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이 공습을 퍼부어 수십 명이 숨졌고 취재하던 언론인도 희생됐습니다. 이란과 걸프국 중심으로 세계의 시선이 옮겨간 사이 레바논과 가자 지구의 피해는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제적, 외교적 신뢰를 챙기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과의 관계도 다지게 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얻을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BBC 방송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선 경제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데 따른 국제유가 상승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2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출구 전략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마음대로 이란의 무조건 항복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이란의 미사일 전력 무력화를 선언하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전쟁이 열흘을 넘어가면서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초토화됐다는 점을 맨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미국 국방부가 동시에 이란 미사일 공격이 90%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t's all resulting in a 90% decline in various things, but in particular, Iranian
새벽 고고도 요격미사일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입니다. 마을에 설치된 CCTV에 발사대 6대가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에는 발사대 6대로 구성된 한 개 포대가 배치됐는데 모두 기지를 떠난 겁니다.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발사대 모두 중동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반출 전후 미 7공군 사령부가 있는 오산 기지에는 미군의 C-17과 C-5 대형 수송기들이 집결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산 기지에서 출발한 일부 수송기는 알래스카 기지를 거쳐 대서양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주 기지에서 반출된 사드와 함께 오산 기지에 있던 저고도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일부도 중동으로 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강화되자 순환 배치에 나선 모습인데 국방부는 연합 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주한미군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최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성주 사드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하는 등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 전력이 계속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 자산 반출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연간 GDP의 1.4배이고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지난달 28일 중동 사태 이후 어제까지 열흘 연속으로 치솟았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늘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현장 주유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동동 기자. 네,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 나와 있습니다. 네,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기름값이 드디어 꺾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조금 더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어제까지 열흘 연속으로 치솟았던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일제히 어제보다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은 1,905원입니다. 어제보다 1.12원 낮아졌습니다. 경유 역시 1.67원 내린 1,92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경남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적인 유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주유소 기름값은 어제부터 하락 전환했고 오늘로 이틀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원을 눈앞에 서울 경유값은 어제보다 11.7원 내린 1,99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도 4.2원 떨어진 1,942원입니다. 국내 유가가 일제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배럴당 120달러를 찍었던 국제유가가 80달러까지 떨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부 역시 고유가를 틈타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현장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일부 정유사들이 판매 단가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주유소의 소비자 가격도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떨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유가 부담이 상당한데요. 정부도 추가 대응책을 부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인하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회수하는 방법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효철 총리는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장관회를 열고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필요할 경우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채를 되살리는 긴급 바이백 등 추가 시장 안정 조치도 적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만료된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이 다음 달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보조금 지급 비율도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한 금액의 50%에서 70%로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비자 가격이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기름값이 훌쩍 오르며 연료 소비량이 많은 중장비를 대여하는 업체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건설 불황으로 장비를 필요로 하는 현장은 점점 줄어드는데 유가가 오르면서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경기 구리시 아천동 기중기 주차장입니다. 네, 뒤쪽에 장비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곳은 기중기나 굴착기 같은 건설 장비들을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시는 기중기의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바쁘게
하루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더 체감상 기름값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화물차와 달리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국내 정유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정유시설 가동 중단 같은 긴급 상황은 없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우려도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원산 국가산단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기 자리로 정유시설이 보이는데 현재 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대형 구조물이 정유업체가 사용하는 원유 저장 탱크입니다. 유조선이 먼 바다에서 원유를 하역하면 지하 배관을 통해 저장되는 곳인데요. 이 업체는 사흘에 한 번 200만 배럴, 3억 1,700만 리터를 공급받습니다. 저장된 원유를 이용해 정제하는 양만 하루에 67만 배럴에 이르는데요. 국제교역 수영장 42개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가동을 멈추면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원유 공급이 끊긴 상황은 아닙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전 통과한 유조선이 하나둘씩 도착하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협 봉쇄가 지속할 경우 가동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지역에서 원유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한 대안이라고 하지만 이동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물류비가 오르고 기름값 역시 인상됩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 가운데 70% 정도를 중동에서 가져오고 있어 정유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울산에는 국내 4대 정유사 가운데 두 곳이 있는데요. 각각 하루에 84만 배럴과 67만 배럴 원유를 정제합니다.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은 230만에서 280만 배럴인데 절반이 넘게 울산에서 정제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
그렇다고 아니 지금 금방 자막에 나온 대로 이란의 무조건 항복 그리고 전쟁의 끝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라고 일방적인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 그런 미국의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선언하고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가 관리에 나서면서 형식적 전쟁은 끝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런 강대강 대치나 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이 어떤 불안 사태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형식적 전쟁은 끝나지만 내용적 전쟁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격렬한 공격을 오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군사학교 내 무기 연구개발단지를 타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기 인프라를 파괴시킬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박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최대 규모의 공습이 있을 거라는 게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합참의장이 개전 초기에 비해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90%, 드론 공격은 83%가 줄었고 이란 함정 53척을 파기했다.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올린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렇게 해서 이란군이 거의 괴멸됐으면 뭐하러 대규모 공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이란군의 무표물 군사력은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메네이 둘째 아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결상전을 내세우면서 특히 핵심적인 역할은 혁명수비대가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기념하는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기념하는 미사일 공격도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한 이제 새로운 공격이 이란의 강력한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강력한 공습을 이번에 했다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라는 게 제가 우크라이나도 이제 지난달도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4년을 끌고 있잖아요. 초반에 그렇게 예상한 전문가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재상권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정도로 길게 가지는 않겠으나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기대한 만큼 빨리 이 전쟁이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우리의 탄약 상자로 관을 만들어서 당신들을 이 땅에 묻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란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니네가 무조건 항복했는지 여부는 미국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출구 전략을 띄우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국이 이른바 사실상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또 이란이 이제 간헐적인 미사일 드론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테러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 오폭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비롯해서 170여 명이 희생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나오곤 합니다만 이제 그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분노를 초래해서 결국은 가까웠거나 아니면 먼 미래에 테러 보복 공격을 또 초래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불안정 상태, 갈등 춘동살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수중 지뢰라 불리는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공격을 거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죽음의 계곡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해안에 정박해 있는 소형 함정들이 잇따라 폭발하는 이 영상. 미군이 이란의 기뢰 부설함 16척을 침몰시켰다면서 공개한 겁니다. 이란이 이런 소형 선박들로 한 번에 두세 개씩 기뢰를 옮겨서 호르무즈 해협에 깔기 시작했다고 CNN이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2,000개에서 6,000개로 추정됩니다. 한 번 뿌린 기뢰는 아군의 배라고 봐주지 않고
400여 명이 목숨을